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11월이 벌써 2주가 가고 셋째 주 접어들고 있죠. 올해가 한 6주 정도 남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또 1년이 갈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가끔씩 생각해 볼 때가 이런 연말을 앞둔 시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피어선 포트폴리오나 S&P 500 인덱스를 투자했다면 이런 좋은 성과를 냈겠죠? 여기 빨간 그래프가 S&P 500 인덱스입니다. 약 15년 전쯤에 10,000불을 투자했다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내 돈은 4배가 되어 있었겠죠. 주가 상승률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S&P 500이 운영되는 과정에 우리가 돈을 넣었다라고 하면 큰 하락들을 버티기가 어렵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불이 거의 40% 50% 가까이 빠졌었을 때 이때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투자자들은 급히 돈을 빼다가 결국 손해를 보고 이게 다 올라온 나중에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서 요 큰 상승분을 놓치고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래서 투자는 나하고 맞지 않아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저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파란선 그래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장점이라면 S&P 500이 엄청나게 떨어질 때 피어스원은 만불이 좀 올라가다가 그냥 원금 정도 지키는 것이 이 하락장에서의 상황이었죠. 이 정도 된다면 내가 잃지 않았으니까 기다려 보겠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갈 거고, 되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얘는 한번 또 이렇게 반짝 올라가 주는 성과까지도 내줍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분들 마음에 큰 하락 없이 또는 희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008년, 2009년 이때 금융위기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시장이 이렇게 덜컥하고 떨어질 때 그때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은 계속돼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락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분은 S&P 500과 유사한 각도로 하면서 약간 폭을 좁히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잘 지켜주었죠. 아쉬운 점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게 요만큼 좀 떨어져 주었다. 이것이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동안에 그 움직였었던 내용들이 꽤 의미가 있었고요. 올해의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올리는 바람에 모든 투자 자산의 값어치가 같이 내려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달러로 투자되는 바람에 이게 달러로 해지가 되죠. 달러 자산이 올라가서 그래프처럼 많이 하락이 심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이 원화로 환산됐을 때는 이 하락이 그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과를 보자면 11월 18일 날짜까지 744일간 운영했는데 연평균 수익률 그래도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의 기간에 4%라고 하면은 한 요쯤부터 운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의 그 원금선이거나 원금보다 좀 빠졌어야 되는데 요 성과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중간중간에 좀 만지고 주식의 위험이 있을 때 약간 원래 디자인된 것보다 줄여주는 작업을 했던 덕인 것 같습니다. 주간에 환율이 2%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주간의 자산 가치가 좀 더 줄거나 늘 수 있는데 이 정도만 하락하는 것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이 달러 가격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자산 가치 하락이 생긴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로 좀 낮아졌는데 지난주 6%대에서 4%대로 낮아진 것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미국 주식과 간의 상관 서로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시장에서 원화 환산한 자산 가치로는 큰 손실이 없는 이런 안전장치가 또 한 번 더 먹여져 있다는 것이 피어선 포트폴리오의 장점이겠습니다. 한 주간의 상황, 증시 이런 것들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11월 11일자로 그
3대 지수가 요번 11월 18일까지 어떤 정도의 등락이 있었느냐 보니까 다우존스는 뭐 마이너스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S&P 500 마이너스 0.69%, 나스닥 마이너스 57%입니다. 저희는 나스닥 인덱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에 좀 더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주간 단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건 참, 원래 한 달에 1%씩만 수익을 내주어도 1년이면 12%라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인덱스 기준으로. 근데 요새는 뭐 하루 이틀에 뭐 5%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지수가 주식보다 더 출렁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반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벤트 좀 체크해 보자면 지난 17일 블라드 세인트로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의 최종 금리가 5에서 7% 선이 적당하다라고 언급했어요. 7%. 이거 참 7%를 언급했죠. 지난주 제가 요 컨텐츠에 패드워치의 내용을 좀 담았죠. 그 패드워치의 내용으로는 12월 달에 0.5, 그다음에 2월, 3월에 0.25씩 해서 총 1% 정도 더 올리는 것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 시장이 블라드 총재의 멘트 때문에 자금 운용 방안에 이제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깜짝 놀란 거죠. 웬 갑자기 7%, 5%도 높다고 그랬는데 7% 얘기를 하니까 엄청 혼란이죠. 예. 그래서 뭐 시장이 5% 예상하다가 큰 복병을 만난 셈인데 요런 게 한 주 전에 10월 CPI가 낮아진 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즉 인플레이션 올라가던 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다 끝나가면 이제 주식 살아나겠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주식이 좀 한 주간에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한 7%가량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나스닥이.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이거 못하다 발표된 10월 소비자 판매가 전월보다 1.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지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소비 판매는 1.3%더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로 인한 경기 불확실 상황에서도 정부가 소비자들의 어떤 지원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그냥 막 몰아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데 이제 뭐 10월에 생산자 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0.8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제조를 덜 하는 상황이 되네. 이게 결국 제조를 덜 하면서 소비자들 도 좀 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금리 인플레이션을 조정해가는 것이 페드와 정부 간에 잘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거 아니냐. 급격한 시장 하락 충격을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은 이런 거죠. 미국 기업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주다, 뭐 대기업의 CEO다 그렇다면 이렇게 느끼겠죠. 장사할 만한데 인플레가 있어서 높아서 임금이나 물가가 좀 오르긴 한다. 이거 좀 불편하긴 해. 장사가 잘 되거나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가 있는 건 좀 불편하긴 하네. 그래서 브레이크는 필요할 건데 그래도 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시기가 잘 원만하게 끝날까? 이 정도가 기업의 입장일 것 같고요.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인플레 잡을 때까지 계속 같이 고생하자.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재밌죠. 물가 상승률이 7%라고? 7%야? 진짜? 그러면은 물건의 값어치가 돈 값어치보다 높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돈 값어치도 7%를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니들이 돈을 가질래? 아니면 물건을 살래? 이렇게까지 이제 밀어붙일 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든 물가를 꼭 잡아내고 말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모든 상황이 핵심이 이제 인플레에 의한 통화 긴축인 것이고요. 이게
인플레로 인한 통화 긴축, 돈이 안 돈다는 거잖아요. 돈이 안 돌면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오겠죠. 경기 침체의 트리거는 통화 긴축이죠. 그다음에 이 경기 침체의 트리거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기업과 개인들이 신용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회수를 못하는 자금이 생기거나 또 소비자들이 집을 살다가 또 쫓겨나거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런 그 연속선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저점이냐?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긴 밤이 지나고 해가 짠 하고 뜨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냥 그 밤이 깊은 새벽 한 3, 4시 정도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서 이제 새벽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농사가 많이 졌잖아요. 농부들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농부는 4시부터 한 12시까지 일하면 5, 6, 7, 8, 9, 12, 한 8시간 일하는 거예요. 하루 일 다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전 바닥을 보고 시작하기보다는 이쯤 되면 좀 새벽이겠네. 그럼 지금 일 시작해야 되겠다 하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을 세워놓은 대로 계속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는 작업이 앞으로 향후 수익에 대한 핵심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일일비하지 않고 시장은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으면서 원칙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고요. 이런 원칙을 지켰다라는 경험치가 한 해 두 해 쌓여서 인생이 좀 확 피어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기를 믿기도 하고 또 함께 가기를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